자,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저 NBS하고 갤럽이 별로 안 좋게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튀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주말에 나왔던 여론조사, RN서치, 월요일날 나온 리얼미터, 월요일날 나오는 여론조사 꽃 등을 좀 보겠습니다. 짧게 볼게요. 자, 리얼미터, 민주당은 43.8, 국민의힘 38.0. 근데 이게 2,000명이란 말이에요, 샘플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2. 그러니까 4%를 벗어나면 오차 범위 바뀌라는 거죠. 43.8, 38.0. 이게 이제 거의 6% 정도 차이 나는 거죠. 6% 정도.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지. 리얼미터나 여론조사 꽃이나 이런 데 보면 민주당이 잘 나오는데 NBS나 갤럽을 보면 이렇게 안 나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모르시겠지만 저건 선거 여론에 가까울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답하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리얼미터였고요. 여성과 지지율은 0.1% 올랐기 때문에 패스. 0.1%. 0.1%. 자,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 지금 51.0 민주당, 51.0 국민의힘 38.4. 저게 이제 자동응답이에요. 자동응답. 그러니까 자동응답에서는 민주당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전화면접에서는 39.1 민주당, 33.4 국민의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볼 게 모름 응답이 20%가 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진보층, 보수층 조사 참여율 변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깨알같이 여러분들 저 숫자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더 응답을 많이 하더라. 저건 뭐냐면 저쪽 진영이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 진영이 조금 더 여론조사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진짜 외우고 계실라. 자, 주말에 나왔던 여론조사 RN서치는 민주당 43.1, 국민의힘 37.6. 여기도 오차범위 바뀌어요. 이건 1000명짜리잖아요. RN서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절대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 없는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대충 분위기 봐가지고 윤석열 분위기 좋으면 윤석열 지지율 엄청 올리는 여론조사입니다. 40%까지 오르잖아요. 그 RN서치가 한 여론조사도 43.1, 국민의힘 37.6 이렇게 나옵니다. 그 RN서치가 한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조국 장관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70%, 국민의힘 지지층은 80%가 반대하더라.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69.9 이런 식이라서 제가 뭐 대충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79% 정도가 찬성하더라.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진영이라는 사람 정말 골 때리는 댓글 많이 보거든요. 조국이 출마해야 된다고 새날에 주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폭력이다.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조국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출마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이낙연이 조국 장관 그만두게 했을 때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댓글을 그렇게 달아요. 조국 장관 출마하라고 주장하는 새날은 반성해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저 민주당 지지층들은 저 찬성 출마 70% 말고 나머지 반대가 있다면 잘 모름이 있을 테니까 그래봐야 한 20%도 안 될 거고 그중에는 조국 장관을 정말 유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뉴스타파하고 경향신문하고 어마이뉴스가 한 거 있어, 한 거. 여기 이제 우리 야스님 친구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 뭐냐면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의원은 서울에 있는데 업무용 차량은 지방에서 홀로 주유. 저거 되게 재밌어요. 기사는 엄청 길어요. 내용인즉슨 지금 저 국회의원 보좌관 해보셨으니까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료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표를. 실제로 보면은 홍보에 4분의 1 쓰는 것 같고요. 사무실 유지비가 또 4분의 1,
그다음에 교통 및 차량 13%, 그다음에 후원 11%, 인건비 10%뭐 이런 식이거든요. 대충 비용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홍보에 엄청 많이 저거는 현수막 대표적인 게 현수막은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죠. 사무실에 아마 지역 사무소 유지비가 좀 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 및 차량, 오늘 이야기는 교통 및 차량 이야기인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절반 정도는 렌트비, 절반이 이제 유류비 이렇게 나가죠.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 차량들은 거의 99.9%가 다 렌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국회의원은 서울에 있는데 예. 업무용 차량은 지방에서 기름 넣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그것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황보승이에요. 황보승이 차량 유류비 시간 충돌 모험 이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저게 황보승희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냉정하게 법으로 놓고 따지면은 불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자금은 무조건 카드로만 써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유류비를 지출을 하더라도 의원의 업무 시간상 동선에 있을 때 그 정치 자금 카드로 지출을 하지 나머지는 개인 사비로 다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원실에서 그 유류비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보좌관들한테도 나오고 의원들한테도 나오고 여러 방면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갖다가 나중에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하지 정치 자금을 저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오해받을 만큼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의원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실력이 모자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보통 실무상에서는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거든요. 이 오빠한테 카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거예요. 황보승이 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 네. 사실은 불륜 상대가 저 차 타고 다닌 거 아니냐. 지방에 있는 거. 보통 그럴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는 KTX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재 돌아다닐 때는 그 차량을 쓰는데 서울에서 지금 예결위에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 시간에 기름을 넣었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이제 운행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에서도 나와서 매번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무소 회계 담당자한테도 교육을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도 그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게 관리를 잘 하는 게 의원실 입장에서도 좋다라고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교육을 해주거든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했네. 저렇게 많다는 건 그건 뭐 여러 가지 했네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전 야수님 입장을 이해해요. 친구잖아요. 되게 세게 항상 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다. 정치 자금이 죄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사랑꾼. 근데 그 사랑 안에 불법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불법만 미워하자 이겁니다. 이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 황보승이 그 남자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 그 남자랑 같이 살았던 숙소 얻는 비용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만 미워하자고요. 예쁜 사랑은 사랑. 눈 감아주고. 예쁜 사랑 하셨네요. 네. 자, 데자뷰. 나경원 2년간 주입이 5,700만 원. 저걸 탱크를 몰았다는 그런 또 선물이 하루에 있지 네 않습니까? 차례 주의하겠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썼을 수도 있고 카드 깡을 했을 수도 있고 가족들 참 모두 끌고 나와가지고 나경원 의정 활동하는 차, 남편 차, 자식들 차, 뭐 친정 뭐 언니 동생 차 다 주유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죠. 보좌진 중에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50리터씩 마셨는지 압니까 또. 그런 의혹이 있었지. 나경원 가족은 휘발유 먹고 산다. 생수처럼 마셨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사실 뭐 김남국은 코인만 해도 투기가 돼버리는 민주당에서는 저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은 엄청 비판 대상이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알려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예.